그래서 테콤스의 저주 풀린 케이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1980년에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두 번째 케이스가 2000년에 당선된 아들 부시 대통령,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2020년에 당선되신 조 바이든 대통령이신데요. 자,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1942년생이시기 때문에 올해 11월 20일이 되시면 만 나이가 81세이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재선에 도전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상태인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령 취임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임기를 제대로 이제 채우실지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세계 최강 국가의 미국 대통령이신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시고 또 임기 마치시고 퇴임 후에도 만수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테쿰스의 저주에 해당이 되는 그 연도인 2020년에 당선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테쿰스의 저주의 그런 20년 주기가 이제 어떻게 적용될지는 1980년에 레이건 대통령이나 2000년에 아들 부시 대통령처럼 테쿰스의 저주가 풀리신 세 번째 케이스가 되실지 아니면은 테쿰스의 저주가 부활하신 첫 번째 케이스가 되실지는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당연히 저는 테쿰스의 저주가 풀리신 세 번째 케이스의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들 부시 대통령은 그 취임을 했을 때 한마디로 아들 부시 대통령을 표현을 하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한 일방 외교를 추진했던 그러한 대통령으로 평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2000년에 당선이 되시고 2001년도 1월 20일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취임한 지 약 8개월 정도 된 시점인 9월 11일 2001년 9월 11일에 9.11 테러가 발생이 됩니다. 자, 9.11 테러는 뉴욕에 있는 미국의 제1의 도시인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빌딩 그곳에 테러 단체 알카에다의 자살 폭격 테러 대원들이 항공기를 납치해 가지고 그 뉴욕 세계 무역센터 빌딩과 충돌해 가지고 그곳에 그 입주해 있던 직원들 약 3천여 명이 사망을 해버리는 엄청난 참사가 발생된 게 이른바 9.11 테러인데요. 자, 그래서 9.11 테러가 발생이 되니까 현직 대통령이었던 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이른바 알카에다의 그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정권이었는데요. 그 탈레반 정권에다가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라 라는 식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응을 하니까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발생한 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이라크를 상대로 해서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라크를 공격한 게 또 이라크 전쟁이 되는데요.
결론은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를 찾아내진 못해서 잘못된 전쟁을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도 상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 자체도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을 하고 또 미국이 거기에 꽤 오랜 동안 한 20년 정도 그쪽에 주둔을 했었고 엄청난 미군의 사상자가 거기에서 발생이 됐고 또 미국의 비용도 엄청난 비용이 지출이 된 상태에서 지금부터 수년 전에 철수를 했었지 않습니까? 철수하고 다시 아프가니스탄 국가는 이제 탈레반 정권으로 원대 복귀를 해버린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결국 미국이 실패한 전쟁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9.11 테러로 인해 가지고 아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수행을 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테쿰스 저주 관련해 가지고 2002년도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프레첼이라는 그 딱딱한 과자를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긴급 수술을 받아가지고 소생을 하셨습니다. 테쿰스 저주라는 게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가 테쿰스 저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면 취임한 이듬해인데요. 그때 프레첼이란 과자를 드시다가 기절한 사건, 다행히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야외에서 정치 연설을 하다가 누가 수류탄을 투척을 했죠. 그래서 아들 부시 대통령 전방 30m 지점에 떨어졌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불발탄이었습니다. 불발탄. 그래서 위기를 모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테쿰스 저주가 풀린 첫 번째 대통령이신 1980년에 당선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취임한 지 70일 만에 총을 맞긴 맞았지만은 긴급 수술을 받아가지고 살아났기 때문에 테쿰스 저주가 풀린 첫 번째 대통령으로 남아있고, 그로부터 20년 후에 당선된 2000년에 당선된 아들 부시 대통령은 총 자체를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테쿰스 저주가 풀린 두 번째 케이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0년 후인 2020년에 당선된 현재 미국 대통령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아직 임기가 진행 중이어서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테쿰스 저주가 풀리는 세 번째 대통령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부시 대통령의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분은 아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매사추세츠주 출신인 반면에 아들 부시 대통령은 코네티컷 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영국의 윌리엄 왕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할아버지는 철강 왕이었고 굉장히 철강 사업을 크게 했던 부유층이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는 코네티컷 주의 상원 의원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이제 41대 미국 대통령을 하고 그 아들이 이제 43대 미국 대통령을 하는데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든 아들 부시 대통령이든 다 학교는 좀 엘리트들이 다니는 사립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에일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부시는 군대를 아버지 부시의 경우에는 18살의 나이에 에일 대학교 경제학과 입학 허가서를 받은 상태에서 일본의 미국 진주만 공격에 따라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이 발발이 되면서 아버지 부시는 18살의 나이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 해군 조종사로 참전해가지고 58회의 출격을 해서 많은 무공을 세워서 무공 훈장도 3개나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계속 제대 후에도 자주 스카이다이빙을 즐기셨을 정도로 스포츠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완주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군대는 아들 부시가 군대는 20대 때 주방위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주방위군으로. 그러니까 아들 부시든 빌 클린턴이든 도널드 트럼프든 다 1946년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빌 클린턴도 22살부터 24살까지 그때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대학 2학년 마치고 장학생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을 2년 동안 갔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가 빌 클린턴의 나이 22살에서 24살, 즉 1968년부터 1970년 그 2년 동안입니다. 그때 베트남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었고 미국의 청년들이 수만 명이 죽어가는 전사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학생 생활을 한다라는 이유로 병역 기피를 했다라고 빌 클린턴의 꼬리표로 계속 따라다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동갑내기인 아들 부시도 군대를 주방위군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으로 간 게 아니라 주방위군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베트남 전쟁을 기피하기 위해서 병역 기피를 위해서 주방위군으로 간 거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적으로 꼬리표로 따라다니면서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시절 에일 대학교 다닐 때는 아들 부시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았답니다. 음주 가무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술도 좋아하고 연애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대 스포츠 대통령 랭킹 3위 유일하게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라고 말씀드렸을 정도로 그 풀코스를 뛰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스포츠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공부보다는 스포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연애 좋아하고 그런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는 평균 학점이 C학점이었었답니다. A, B, C 중에 C학점. 그 다음에 군대는 주방위군으로 가가지고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청년 시절에 그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이름이 로라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영부인은 이름이 낸시 여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영부인은 바버라 여사고 아들 부시 대통령의 영부인 이름은 로라 여사인데요. 로라 여사는 도서관의 사서였습니다. 도서관의 사서, 굉장히 미인이죠. 도서관 사서였던 로라라는 여성과 아들 부시가 결혼을 했었고 두세 아람인가 딸을 낳았었죠. 그 다음에 정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4년도와 1998년도에 텍사스 주지사를 했고 2000년에 대통령의 초선에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그러게 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이제 대통령 재선에 도전을 하는데요. 재선 도전했을 때 결국은 공화당의 아들 부시는 재선에 도전을 하는 거고 상대당의 민주당은 존 케리였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존 케리였는데요. 그때도 박빙의 차이로 아들 부시가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자, 초선에 당선이 될 때 2000년에 민주당의 엘 고어를 꺾고 아들 부시가 당선될 때는 총 득표수를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부시가 5,046만 표, 엘 고어가 5,100만 표. 그러니까 총 득표수는 아들 부시가 엘 고어보다 54만 표가 더 적었는데 반면에 선거인 단수는 아들 부시가 271명, 엘 고어가 266명. 그래서 선거인 단수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승패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부시는 선거인단 271명인데 엘 고어는 266명이었기 때문에 5명
엘 고어보다는 아들 부시가 앞섰기 때문에 아들 부시가 2000년에 제43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거죠. 그로부터 4년 후인 2004년도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들 부시가 9.11 테러 겪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통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전 세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들 부시가 주장하는 안전한 미국을 건설하겠다. 테러 조직들을 다 소탕을 해가지고 안전한 미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게 2004년도 대통령 선거에서의 아들 부시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안전한 미국을 건설한다. 반면에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는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불황인 경제를 살려내겠다.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게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래서 박빙의 승부였는데요. 미국인들의 선택은 결국은 9.11 테러 이런 공포 속에 휩쓸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테러 분자들을 다 소탕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이나 이러한 테러를 없애기 위한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의 그러한 노력, 전쟁 수행, 그것에 대해서 지원, 박수, 응원을 보내는 차원에서 결국은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의 경제 회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많은 국민들은 아들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통한 안전한 미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그쪽에 더 많은 표를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 부시가 재선에 성공해서 미국 헌정사상 두 번째 부자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재선에 성공한 최초의 부자 대통령 중에서도 재선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 헌정사상 아들 부시 대통령이 두 번째 부자 대통령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들은 재선에 성공한 유일한 아들 대통령이다라는 겁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그다음에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첫 번째 부자 대통령이지만 그 아버지인 2대 존 애덤스 등 아들인 존 퀸시 애덤스 등 다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는 재선에 실패했지만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는 재선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004년도 아들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때 표를 비교를 해보면 총 득표수는 아들 부시가 5,850만 표, 민주당의 존 케리가 5,500만 표였습니다. 총 득표수는 그러니까 아들 부시가 존 케리보다 한 350만 표가 많았습니다. 5,850만 대 5,500만. 그리고 선거인단 수는 22명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 수는 아들 부시가 274명, 그 다음에 민주당의 존 케리가 252명이었습니다. 274대 252, 그러니까 선거인단 수가 22명인가 차이가 났습니다. 역시 그것도 박빙의 승부였던 거죠. 박빙의 승부. 그러니까 결국은 2004년도 대통령 선거는 경제를 회복시키냐,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엄청난 전쟁 자금을 지출하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의 주장을 찍은 표수도 상당했던 거죠. 그에 반해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경제 회복보다는 당장 테러 공포 때문에 미국인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 9.11 테러로 3천여 명이 사망을 해버렸으니까 엄청나게 트라우마가 크지 않습니까? 그게 2001년 9월 11일이니까 그로부터 딱 한 3년 정도 지난 2004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그 민주당 후보 존 케리의 경제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공약보다는 더 안전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공화당의 현직 대통령 아들 부시의 선거 공약을 더 많이 응원했다. 그래서 아들 부시가 재선에 성공해가지고 미국 헌정사상
두 번째 부자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성공한 최초의 아들 대통령이 됐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하튼 아들 부시는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평가하면은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일방주의 외교를 펼쳤다라고 평가가 됐는데요. 그 테러와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전쟁에 올인하겠다라는 이런 사고 방식이 아들 부시 대통령의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까 우방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대 미국 어느 정권의 대통령보다 우방들하고 사이가 가장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우방들과 반목하고 갈등하고 굉장히 지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테러와 전쟁을 한다라는 그 이유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막 추진을 하고 우방들은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방주의 외교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방들도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2001년 1월부터 2009년 1년까지 8년 동안 21세기의 초창기를 이끌었던 공화당의 아들 부시 대통령, 즉 제43대 대통령 시절입니다. 자, 그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그 시기, 대한민국은 민주당 정권이었었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세 분의 대통령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1989년 1월부터 1993년 1월까지 4년 동안 공화당으로 미국 대통령을 했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열었던 대통령이다. 그 이유는 동국권의 공산 국가들이 다 붕괴되고 그 전에 냉전 시대에는 소련과 미국이 양강 체제였는데 소련도 해체가 되면서 이제는 소련의 힘이 약화돼 가지고 이제는 미국이 사실상 유일한 세계 최강대국이 된 그러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분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 즉 제41대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민주당 정권인데요. 경제 호황 시대에 정말 그 경제 호황 덕분에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입었던 대통령인데 빌 클린턴은 임기 2년 차에 모니카 루인스키 사건 때문에 임기 종료를 2년쯤 앞둔 1999년 2월에 탄핵이 상원에서 통과될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부결이 돼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탄핵이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원에서는 탄핵이 소추됐는데 상원에서 탄핵이 부결이 돼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경제 호황 시대에 행복한 대통령이었던 분이 바로 빌 클린턴 42대 대통령입니다. 그 시절에 이제 부통령을 했던 분이 엘고고 그분이 2000년에 43대 미국 대통령 아들 부시와 결혼했는데 엘고가 총 득표수는 많았지만은 54만 표 더 많았지만 선거인 단수에서 엘고는 266명, 아들 부시는 271명. 그래서 아들 부시가 승리하고 엘고가 패배했었다는 거. 그게 이제 2000년에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의 당선이었고 그 다음에 4년 후인 2004년도에 경제 회복을 주창하는 민주당의 존 케리보다는 안전한 미국을 건설하겠다라는 아들 부시의 현직 대통령 공화당 정권을 밀어줬던 게 2004년의 대통령 선거여서 미국 헌정사상 부자 대통령 두 번째 케이스였던 아들 부시가 또 재선에 성공해가지고 재선에 성공한 유일한 아들 대통령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7월 8일
토요일 새벽 2시 한 40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는 잘 거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낮에는 제가 최근에 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2, 3주 정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오늘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까지 수많은 대통령들을 거의 매일 3명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마지막으로 세 분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46대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신 조 바이든 대통령, 이상 세 분에 관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총 45분을 모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시지만 22대와 24대 대통령을 동일한 인물인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했었기 때문에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이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세 분,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세 분을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을 모두 소개를 해드린 셈이 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역사는 결국은 세계의 역사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 국가가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의 그러한 역사들을 쭉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보신 분들은 미국 세계 최강 국가의 지도자, 그 시대의 미국의 지도자가 이런 분들이었구나, 이런 분들이 미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간 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의 영상을, 미국 대통령에 관한 영상을 보시면서 세계를 이해하는 그러한 길잡이로 조금이라도 활용하신다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자, 한밤중에 장시간 촬영을 했는데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서기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서기, 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